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노량진 학원가의 스타 강사 전한길이 수험생들뿐 아니라 2030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국힘당 국회의원들은 탄핵이 되건 말건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런 태도인데 이 전한길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당 의원 108명보다 전한길이 낫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한길은 무엇이 그토록 사람을 끌어들이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우선 그의 열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주제를 수강생들에게 설명하는 영상을 보면 엄청난 열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듣는 사람들을 그에게 끌어들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많이 배우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열정이 듣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망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들을 국내에서 많이들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일종의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어떤 사람이 열정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듣는 사람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 또 행동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열정 속에 흥분이나 결의, 기쁨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길에 말하는 것을 들으면 그러한 열정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고무시키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듣는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그 말하는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죠. 단지 펜을 가지고 어떤 사실을 종이 위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글을 쓸 때 거기에 생명력이 들어가서 읽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확신에 차서 열정을 가지고 말할 때 그것은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꽃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작은 불꽃이 들판의 모든 풀들의 불꽃을 불러일으키듯이 지금 전한길의 말이 그러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가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고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자기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합니다. 뵙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볼 때 그 사람의 얼굴 전체 기뻐하는 표정을 볼 수 있을 때 상대방은 깊은 인상을 받게 되겠죠. 지금 전한길의 예가 그렇습니다. 비유를 든다면 반갑습니다. 단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넘어서 그 반가워하는 마음이 얼굴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열정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은 그 헌신적인 태도, 의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관심과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열정은 퍼져나가서 고무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듣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것을 같이 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코치가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격려할 때, 응원할 때 선수들은 더 좋은 실적을 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밖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옷이나 몸 단장은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사회적 지위와 능력까지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멋있어 보이는 사람이 더 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비합리적이죠.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매가 멋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몸매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칩니다. 다른 부위는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부위도 그 몸매처럼 멋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스포트라이트 효과, 후광 효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제품을 평가할 때 특정한 좋은 면만 보고 평가하기 쉽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멋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다른 면까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광고할 때 유명한 사람과 연관을 시킵니다. 광고 모델로 연예인을 사용하면 실제로 매출이 훨씬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때 문제는 부정적인 것, 결정은 지나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좋은 특성은 간과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나 물건을 처음 대할 때 우선 외모나 외관을 먼저 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먼저 얻는 정보죠.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것을 보려면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원시 시대부터 생존해 오는 동안 만나는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해 왔습니다. 우선 그 사람의 신체적 외관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이나 힘이나 또는 종족 번식에 적합한지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파슨을 구하고 동맹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관행은 원시 시대로 지나서도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깔끔하고 비싼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을 보면은 왠지 성공한 사람이 갖는 분위기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적이고 직업에서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것이 후광 효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내면에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미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마틴 루터 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활동으로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철폐 그리고 흑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위한 투쟁에 활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은 청중을 감동시키는 힘으로 유명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여기에 작용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그런 말로서 그가 그리는 미래 사회를 묘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언젠가는 피부색이 아니라 사람 됨됨이로 평가받는 사회를 상상하게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마치 노래 후렴처럼 반복해서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그의 연설을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에게 강렬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진실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전한 길에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확신에 찬 목소리,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는 긴박감을 주는 연설은 청중에게 큰 호소력을 가지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